쭉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나이가 들수록 인구 구조를 보면 도심 회귀 현상과 직장과 주택과 이렇게 자족 기능을 갖춘 곳들이 일본의 얘기인데 지금 시계가 몇 시죠? 제가 지금 시계를 안 가져와서 3시입니까? 네, 한 10분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보시죠. 선생님 그 도심 회귀와 다 같이 하시죠. 도심 회귀. 왜냐하면 인천 같은 대도시로 또 자족 기능과 이런 부촌으로 형성될 수 있는 곳으로 가난한 사람도 사실은 주택을 구할 때 부자촌으로 붙으려고 해요. 그 왜냐하면 많은 복지나 의료나 여기서 오는 생활 편익의 혜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학에서는 이론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의 인구 주거 이동 방향을 보세요. 어쨌든 부촌에 옆에가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침입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근데 부촌은 부자들은 계속해서 또 도망을 가요. 끊임없이. 하여튼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연세가 드는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부촌에서 자족기능에서 이런 쪽에 노후를 보내기를 원해요. 멀리 뭐 충청도도 물론 바닷가나 경치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만 멀리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듯이 의료와 다 같이 하시죠. 의료와 복지와 문화시설이 풍부한 곳들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노후를 주거를 선택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 2005년에 인구정점 부동산이 91년 14년이죠. 한국에는 2030년이 정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2016년이 인구정점이 올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많아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는 집값 정점이 오죠. 그런데 현재 기대 수익을 81세로 보았을 때 남한의 인구의 정점 예상 시기가 2030년인데 지금 2040년이 되면 우리도 85세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공식 통계가 안 나와서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남한의 인구 정점은 2043년으로 추정이 돼요. 다 같이 2043년. 그러면 남한의 집값의 정점은 일본을 따라한다. 꼭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유사하게 간다고 가정할 때 패턴을 볼 때 2029년 정도가 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정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인구의 변수와 관련해서 쭉 내려가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통계를 볼게요. 넘어가고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도 이제 자산관리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이 총 3억밖에 안 돼요. 부채가 5,200만 원. 그래서 2억 5천 정도가 순자산에 있는데 저희 얘기는 5억 정도로 늘리는데 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과 주택을 보면 사실은 주택 가격이 주식이 어때요? 주식보다는 높지 않아요. 거품이 주식만 있다, 주택만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걸 지금 10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만 주식은 어때요? 등락이 심한 그런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아까 서울에 1,700만 원, 대전 같은 경우에는 640만 원 정도로. 근데 이거는 전체가 서구나 이렇게 동구 집값이 낮아서 그런 것이죠. 정말 이해하시죠? 중구 이런 데가 도심 쇠퇴. 그래서 대전도 앞으로 도시를 빨리 공동화 쇠퇴화를 벗어나서 도시 재생을 하는 게 우리 대전시장님이 하셔야 될 도시 개발의 가장 정 교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대전도 보면 유성구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750만 원 수준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30% 정도 20% 정도 보내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도 분양이 되잖아요. 서울도 보면 분양가가 3천을 넘어가는 것도 강남은 분양이 되는 거와 같은 이치다. 그러나 이제 거품을 보면 이 통계 자체로 보면 대전은 서울의 절반 정도, 부산도 대전의 절반 정도는 가야 하는데 좀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아직은 가격 수준을 보면 거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비록 하락 뭐의 절반 정도 가야 된다고요? 일본이 도쿄와 오사카의 절반 정도 가야 돼요. 대전과 이 도시의 기능. 오늘 끝까지 설명 못 하는데 그래서 800 정도는 가야 하는 것인데 너무 낮은 수준의 평균 가격이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1인 가구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소형이 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 많은 뭐 고령화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1인 가구가 지금 50%인데 이혼율 증가에다가 독거노인 등의 70%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이 버블을 보면 생산 가능인과 우리나라 2018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는 좀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집값과 전라도 광주는 아까 보시면 진짜 좀 집값이 낮잖아요. 4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세요. 왜 우리 광주광역시는 4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대전보다 살기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인구 증가, 다 같이 인구, 소득, 인프라가 그래. 광주에 제가 가서 물어보면 광주도 집값이 요즘 꽤 올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언제 집값이 꺼지냐고 자꾸 거품 꺼지냐고 물어보는데 안 꺼집니다. 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편히 사시라고 그래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광주는 이게 강주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살기가 좋아야 집값이 오른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상관관계는 있어요. 주택은 주거 가치와 이게 사용 가치라고 그러죠. 다 같이 사용 가치와 그 다음에 객관적 가격을 결정하는 교환 가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한 2, 3년만 살게 되면 자기 동네 자기 주택이 딱이에요. 만족도가 80%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위치와 가치의 변화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제가 이제 통계도 그렇고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는 살기는 참 좋다? 그런데 불만이 딱 하나 있다 그래요. 뭔데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집값이 안 오른다? 살기는 좋은데 집값이 안 오른다는 고민을 늘 하는 거예요. 왜 집값이 안 오른다고요? 집값은 주관적 만족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 위치와 다 같이 위치와 가치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광주광역시에 가면 이 질문 많이 해요. 살기는 너무 좋아요. 나는 서울 가서 사는데 서울에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런데 광주 집값은 왜 이래요? 이러는 거거든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큰 모멘텀이 없다. 이해하시죠? 오늘 부동산이 움직이는 원리 쭉 했고 아까 우리 PIR이죠? 아까 이 도표 선생님께 그 복사해서 나눠들었으니까 보세요. 한국은 가장 일본, 독일, 한국과 저평가된 나라이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OECD가 적어도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발표를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서울이 7.7인데 대전은 없습니다만 세계에서 PIR을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한 거예요. 객관적이에요. 이게 뉴욕보다는 높지만 호주, 시드니, 멜버른, 토론토, 밴쿠버, 그 다음에 홍콩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 설명을 깊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샘플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고요. 공동주택을 주로 나름대로 이게 단위 면적당 비싸요. 이게 단독주택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계적인 기준이 통일을 해보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쭉 넘어가고요. 벌집 모형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난리죠.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금성별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도 그 중산층도 많이 오겠습니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는 보면서 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363가구이기 때문에 일본 440 공급과잉이 아니다. 지금 한일 주택시장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주택보급률이 대전은 102긴 하나 105가 적정한 주택보급률 5%가 자연공실률이거든요. 이 충남, 충북, 경북, 전남 105를 넘어갈 때 공급과잉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공급과잉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신규 입주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게 나타나죠. 따라서 2, 3년간 전세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미분양 물량을 좀 보고 있고 수도권이죠. 지역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하시고요. 이것도 보세요. 전국의 인허가 물량이 어쨌든 2010년에 여기 2007년에 55만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2009년 2011년 좀 증가했던 것이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 3, 4년간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 대구는 굉장히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조만간 여기 이제 벌집 모형을 보시면 알아요. 그걸 보고 설명.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게 우리 땅값, 토지 다 같이 토지. 오늘 선생님 중요한 게 우리 시장을 받치는 힘은
우리가 하우징이 우리는 오늘 주택시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주택시장만 보지 마시고 글로벌 자금이나 기관 투자가가 움직이는 시장은 오피스 마켓이에요. 다 같이 오피스. 예, 그래서 항상 서울 쪽이 메인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꺼지지 않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근거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피스 시장은 주택 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탈하지 않다. 이 얘기는 한국 주택 시장을 어둡게 보지 않은 이유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 우리 아파트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건물은 감가상각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10년 이상 된 주택이 불리해요.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저 말 이해하시죠? 예, 지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땅값이 지난 4, 5년부터 여기 특히 세종 신도시하고 대전 지역이 땅값 상승폭이 1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종과 대전은 대전이 자족 기능을 갖추기 전까지는 모도시 역할을, 그러니까 메인 마켓을 대전이에요. 다 메인과 서브의 일원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세종시 강의 자주 갑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를까요? 네, 저는 성장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토지로 옮겨갔죠? 예, 그 얘기고. 두 번째, 땅값이 오르면 이후에 분양하는 사람은 원가의 개념에서 건축비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하고.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 말을 가장 잘 유의해서 보세요. 지금 집을 사야 된다면 그래서 이 지역의 위치가 상향되는 지역이냐, 토지 가격이 오르냐, 이 부분도 아니 나는 땅이 아니야 이 사람아, 나는 지금 아파트 산다는데 왜 너는 자꾸 땅 얘기를 하지? 이게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는 거. 원가 저 말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세종시는 1,000만 원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전시의 가격을 자도시가 모도시를 오버하지 못해요. 마치 일산의 집값이 은평구를 넘지 못한다거나 예를 들면 광명시가 상당히 좋아짐에도 금천구로의 집값을 넘을 수 없는 것과 이치가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게 궁금하면 우리 모건대학으로 오시면 돼요. 정 교수님. 아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건 맞거든요. 일본의 땅값 한번 보세요. 부동산 팍 내리죠. 옆으로 가죠. 아까 봤죠. 그리고 일본에 보세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부동산은 어두워, 주식은 가.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 GDP와 같이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도표로. 오피스텔 우리가 임대료를 줄 때 적정한 임대료는 금리의 2배다. 3%면 6%. 부동산의 수익률이 파란 게 더 많이 나고 있고 주식은 수익은 많이 나지만 이게 상당히 등락이 심한 게 이게 위험자산이라는 거. 자, 오늘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 하고 이제 마치 가야 되겠네. 선생님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에 가서 주택 순환 모양의 주택 경기인데요. 벌집 순환 모양, 다 같이 벌집 순환 모양. 예, 큰 소리로. 왜냐하면 선생님 저도 전문가잖아요. 예, 부동산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예측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 교수님, 정재욱 교수님 다음으로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부하거든요. 이거 예측하는 기법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모건대에서도 아마 석박사가 우리 김기성 소장님도 정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이제 수료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참 알기가 어려워요. 잘 안 가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많이 쓰는 건데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집은 육각형이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7년에서 12년, 우리나라는 약 10년 주기로 3, 4년을 보면 등락의 주기가 있었다. 제6국면 한번 봐주세요. 6국면과 3국면을 주목하면 돼요. 이게 회복 가시화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거래 증가. 그 다음에 가격은 보합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반대 국면을 보면 거래는 감소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죠. 가격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매수 국면, 매도 국면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 지금 대전은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이건 좀 먼저 앞서간 걸로 보여져요. 울산, 대구보다 좀 앞서 있는데 부산, 창원은 좀 멀리 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 있죠. 이 경기 사이클을 보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만 증가하면 내년에 상승 사이클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거래 증가, 가격 상승이. 저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 상승기가 온다면
대전은 연동돼서 KTX로 1시간이거든요. 일본에 가보면 신간선을 타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에 출퇴근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 시간이 57분이거든요. 통계를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날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질 않아서 지금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제 회복이 된다. 여기는 조금 더 한 1년 정도의 상승이 좀 남아있다. 하락하더라도. 전체도 한번 보세요. 정권별로 보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제가 이 표를 들고 온 이유가 수도권 때문인데, 잘못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집값이 과거에 2001년부터 수도권 올랐거든요. 2006년, 7년까지 오르니까 이제 계속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서울이 한 6년 정도 내리니까 이제 계속 내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이해하시죠? 사람이 심리적인 동물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석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측 기법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순환 사이클을 한다고 봐야지, 오르니까 계속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그러고, 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또 부동산 경기 보세요. 과열 안정이 계속 와요. 경기가 가열이 한번 상승하면 그냥 250년 자본주의 역사상 계속 간 게 있습니까? 금값도 어땠어요? 5, 6년 오르니까 내리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은 어땠나요? 금값이 오를 때 안 샀다니까. 우리 한국은행하고 하우스푸어는 서로 가깝다니까, 비슷하다니까. 왜냐하면 하우스푸어가 왜 됐는데, 선생님? 왜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2001년부터 집값이 오를 때 2005년 동안 샀어도 됐어요. 대전은 2006년 동안 샀어도 됐어요. 근데 몇 년도에 샀다고요? 2007년, 8년도에. 오를 만큼 많이 오른 뒤에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이래가지고 하우스푸어 된 거 아니에요. 대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꼭지에.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고 매수의 타이밍을 하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도권 같은데 수도권의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대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메인 시장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록 과거에 수도권과 집값이 양분화된 측면은 있지만 대전도 하락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KTX로 뭐 30분밖에 아니 1시간밖에 천안이 30분 걸리죠? 안 걸리는 거리에서.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 요것도 지금 가져온 게 이 표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일본의 상황을 쭉 비춰봐서 보면 앞으로 상승 국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자,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계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도 시간이 지났고 올라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김부선 소장님 강의도 끝까지 들고 가세요. 어쩌면 정 교수님이나 저는 대학에서 주로 이제 강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김부선 소장님은 제가 알아요. 제가 아끼는 후배고 실무에 굉장히 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저 이렇게 아시죠? 이따가 그 명함이나 이런 걸 저는 가야 되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로 부동산 시장 동향 이런 거 하거든요. 백 부장님 아마 정 교수님 받아보실 것 같은데, 그러고 좀 서비스 해드리고 명함 몇 장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트위터 제가 하루에 한 건 정도 올리니까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도 일부야 우리 사장님이 끝까지 계신 바람에 저도 긴장하고 또 제가 좀 유익한 강의가 되도록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하신 태도 너무 좋으셨거든요. 경의를 표하고 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